빌딩 전문가 안유런 이사님을 모셨는데요. 2026년 꼬마 빌딩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유런입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 요즘에 빌딩 시장 수요가 좀 늘었나요? 이제 한 해가 저물고 한 해가 다시 시작을 됐죠.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시장 투자세가 좀 뜨거웠는데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겠지만 네. 그 투자 지속세가 아직 좀 지속되고 있는 추세예요. 네네. 그래서 작년 말까지 검토하셨던 분들 1월에 매입을 마치신 분들 좀 계시고 네. 아마 상반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계속 거래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 뭐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 혼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토지거래 허가로 투자 갭 투자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빌딩 시장으로 그 수요가 올 것이냐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확실히 일반적으로 10, 16 대책 이후에 네. 규제가 나오면서 이미 많이 넘어오고들 계세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확실하게 빌딩을 매입해야겠다. 또 계시지만 좀 알아볼까? 해서 이제 문의량이 좀 급증한 추세가 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매입하신 분들도 좀 계시지만 네네. 다주택자 규제 속에서 결국엔 그분들이 팔고 다 넘어오느냐 네. 아니면 안 팔더라도 이제 여유 자금이 있느냐 그 싸움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와서 팔까 말까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파트 상급지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의 유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까지는 거래량이 꾸준히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타이밍적으로는 좋아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만약에 보더라도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 상승세를 미리 선점하려는 세력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사실 유입이 가장 많이 되거든요. 네네. 지금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한 값에 선점을 한다면 유의미한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빌딩도 빌딩 나름이기 때문에 뭐 10억, 20억짜리도 있겠지만 뭐 몇백억짜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빌딩 투자자 가장 많은 가격대 그리고 지금 또 어딜 봐야 되나요? 또 지금 사실 가장 핫한 동네들이 또 따로 있고 네네. 좀 저평가된 동네들도 따로 있고 네. 여전히 상급지 내에서 이제 금매를 보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누누이 지난번에도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가장 핫한 지역은 네. 성수동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유명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땅값이 치솟은 동네가 이제 연무장길이죠. 네네. 근데 사실 거기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 많이 올라서요. 네, 금액대도 많이 올랐고 네네. 설령 소액대 물건이 나온다는 그 평단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보고 사라 그래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네네. 그리고 뭐 용산 많이 유망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강남 로데오도 많이 유망하지만 이미 세 가지 동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보고 네. 그래도 몇십억 정도 건물 내에서 뛰어들 수 있을 만한 동네가 네. 서촌이랑 북촌을 많이 보세요. 아, 서촌, 북촌. 네. 뭐 그런 개인 카페들 많고 그런 네네. 곳들. 여기가 좀 유망해 보이는 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지역도 이렇게 급등했을 수 있던 요인은 이제 브랜드가 들어오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많이 됐다 보니까 그렇죠. 땅값이 월등히 많이 뛰었던 거거든요. F&B 위주의 상권만으로는 그렇게까지 급등하기가 어려워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엔 포인트는 K산업이 발달하면서 네. 외국인 관광객이 급등할 수 있는 지역. 그 중에 저평가된 데가 지금 서촌이나 북촌입니다. 지금 서촌 쪽에 외국인들 많아요? 지금 유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가보시면 또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한 20억, 30억대로도 볼 수 있는 꼬마 빌딩. 20억, 30억대 충분히 가능하고 네네. 근데 다만 좀 서촌, 북촌 내에서도 메인 입지를 자리를 잡으려면 네네. 금액대 기준으로 한 50에서 70억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이하까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상권이나 아니면 조금 소액대 물건들은 뭐 물레동, 물레동, 예, 아니면 노량진, 노량진. 뭐 그쪽이 좀 유망할 수 있고요. 네네네. 연희동이나 연남동도 한번 떴다가 지금은 조금은 시들시들하긴 한데. 지난번에 갔었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참 때는 막 거기서 막 카페, 식당 이런 거 예약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네.
상권이 이렇게 빨리 바뀌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연남동 쪽은 트렌드가 좀 급변했었죠. 네네네. 홍대 뜰 때 같이 파생상권으로 같이 떴었다가 지금은 좀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물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네. 여전히 소액대에서는 수익률이 좋은 것들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 상가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안전한 건 결국엔 업무지구 아닐까. 뭐 직장인들이 어디로 가진 않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업무지구 중에서 꼬마 빌딩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데는 없을까요? 업무지구라고 하면 사실 뭐 대표적인 업무지구는 너무 일단 비싸죠. 네. 너무 이제 저분들 거고 네네네. 조금 그래도 노려볼 만한 그런 시장들은 네. 사실 어딜 가든 업무지구는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새 임대시장, 오피스 임대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예전에 이제 통임대 오피스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네네. 요새는 통임대를 맞춰보려고 이제 신축하신 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업무지구 쪽으로는 사실 뭐 물레나 뭐 가산 뭐 이쪽도 있을 수도 있고 가산. 근데 강남은 사실상 접근하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현금 보유량에 따라서 너무 달라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뭐 성수 쪽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 이게 궁금해요. 되게 무시무시한 단어인데 네. 공실. 내가 빌딩을 샀는데 네. 이자는 나가지, 세는 안 맞춰지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가 잘 놔져 있는 뭐 몇 년 동안 월세를 잘 내고 있고 이런 것도 확인했고 뭐 네. 그런 거를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도 네네. 좋은 말씀인 것 같은 게 네네. 한 20년도 초반까지는 공실을 크게 걱정 없이 저렴한 것만 선점을 했으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한 23년도 되기 전까지 엑시트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는데 네네. 그 이후에도 물론 투자를 잘해서 계속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지만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매입을 해서 싸다고 그냥 무조건 매입하시면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싼 거를 선점을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임대를 맞출 것인가. 네네. 그럼 내가 임대를 어느 정도 수익률로 세팅을 했을 때 또 네. 피를 붙여서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결국엔 이걸 다시 사주는 분께서도 메리트를 느끼고 매입을 하셔야지 나도 엑시스를 하는 건데 네. 그랬을 때 현실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요새 잘 팔리는 추세는 임대 세팅이 안정적으로 된 것들, 공실 리스크가 없는 것들. 그 안정이라는 기준이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강남은 사실 지가 상승이 계속 이어져 있다 보니까 임대 시세가 지가 상승 폭만큼 정비례를 못 쫓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강남의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한 3% 후반대 4%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거래되는 게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고 뭐 이자 내고 남는 게 없는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까먹을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까먹을 걸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도 네네네. 매입을 할 때 아파트는 월세 수익률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파트를 가지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나중에 보겠다. 네. 그럼 이제 뭐 원리금 상환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원금 분할 상환이나 어느 정도 이제 대출 이자를 낼 각오를 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빌딩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이미지가 좀 세다 보니까 월세적으로 마이너스를 나는데 이거 왜 사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똑같아요. 좋은 입지를 선점을 해서 내가 이제 월세 이자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를 하고 나중에 차익을 볼 수 있는 플랜을 좀 짜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단순하게 이 수익률이 당장이 최대치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엑시스를 할 때 수익률 세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당장은 2.5% 수익률로 매입을 하지만 임차인들 다 내보내고 나중에 현 시세나 아니면 여기에 상권이 좋아지고 있으니 다시 세팅을 했을 때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세팅을 해서 다시 팔 수 있겠다. 이런 물건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제가 빌딩을 이제 산다면은 네. 월세 수익률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그 월세 받는 것에 대한 그 재미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월세가 잘 높게 맞춰진 빌딩을 더 이렇게 관심 갖고 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강남이나 뭐 연무장길 이런 데 가면은 네. 오히려 이자 내고 남는 게 없지만 토지 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월세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더 가치 있는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대형 중개법인 이사님이시니까 고객들의 취향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분들이 뭐 월세나 이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나요? 물론 이제 월세 위주로 보시는 분들도 네. 그냥 월세 높은 것만 보여드리면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아, 그래요? 입지가 너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당장은 세팅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네. 나중에 이거 공실이 많이 생겼을 때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드는 입지들도 있고요. 근데 약간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이 20억씩 있는데 네. 한 분은 그게 전 재산이고 현재 이제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반대분은 똑같은 돈이지만 네. 현금 흐름이 월 2, 3천씩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으로 발생이 되세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월세 수익이 당장 안 나오더라도 네. 아 이거 매입을 해서 내가 좀 리모델링 한 다음에 아 수익률 세팅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게 맞는 물건이다 하더라도 당장 현금 흐름이 없으면 그런 물건 사기가 힘들어요. 아니 그래도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20억짜리 건물인데 어디는 월세가 뭐 1,700만 원 나와. 어디는 400만 원 나와.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잘 맞죠. 모르면은 그렇죠. 입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러면 당연히 1,700 나오는 거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사님은 그 현금 흐름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역과 지가 상승의 뭐 예시 이런 거를 좀 이런 거 있을까요?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 네네. 검토하시는 그 현재 놓인 상황에 따라서 네. 그 검토 스타일이 이제 보셔야 되는 물건들이 달라진다는 의미였고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입지에 같은 물건이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게 좋죠. 같은 입지라면. 예, 예. 네. 근데 결국에는 검토 입지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라인이어도 똑같은 입지가 없잖아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네. 예, 번지수 하나라도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금액. 어떤 건물은 월세가 1,700 나와. 근데 그 건물은 들여다보니 이미 현재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받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당장 수익률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네. 얘가 나가면, 이 임대료를 맞출 자신이 없는데?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왜 높게 받고 있게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시장이 좋았을 때 이미 맞췄을 수도 있고요. 현재 임대시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네네. 또는 표면적인 수익률은 좋지만, 그 현재 건물주가 이걸 매각을 하면서 난 이 건물을 계속 쓸게. 내가 임차인으로서 월세를 좀 많이 낼게. 라면은 당장 매입할 때 수익률은 높아 보이죠. 네네. 근데 그 리스백에 대한 수익률은 현재 임대 시세보다 좀 높게 판단이 돼 있어요. 아, 예. 이 건물을 좀 높은 수익률로 팔려는 좀 작업이 들어간 걸 수도 있고 네네. 임대인께서 네. 그래서 당장 수익률만 보기에는 사시는 분들께서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분이 갑자기 매각하고 나서 나 그냥 나가겠다. 아, 네네. 뭐 이러면 되게 곤란해지거든요. 꼼꼼히 알아봐야겠네요. 정말 꼼꼼히 알아보셔야 되고 네, 언제부터 세를 놨는지, 주변 시세는 얼마인지 이런 거를 꼼꼼히 맞아요. 알아봐서 적정 그 지역 입지에 적정 임대료를 받고 있는가. 맞아요. 네, 그거를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임대 시세도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네. 월세 1,700이 아니라 4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얘가 뭐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할아버지 분께서 30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리셨어.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일반적인 임대 시세만 맞추더라도 수익률을 6%로 맞출 수 있겠는데 그런 거를 매입하셔서 조금 수선해서 임대료를 다시 맞추면은 거기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차익이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의 본질을 봐야 된다. 빌딩 사서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물렸다. 도대체 맞아요. 그 물렸다의 개념이 뭔가요? 물렸다.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너무 땅값이 오르는 시장에 이제 신고가로 들어가신 거죠. 아하. 근데 그게 시장의 꼭지점이었고, 네네. 더 이상 오르지 않아서 조금은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 네. 거기서 이제 뭐 그 가격에서 높여서 붙여서 팔기는 좀 힘들겠죠. 그게 첫 번째고, 나머지는 대부분 적정 시세로 사든 아니면 조금 싸다라고 바로 매입을 하셨는데 이게 현금이 돌지 않는 입지인 거예요. 아하. 그래서 다시 팔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황이 급해져서 네.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경우나 네네네. 좀 많이 싸게 팔지 않으면 받아줄 사람이 이제 없는 경우들이죠. 네네네. 그래서 물리는 경우들이 사실 제법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네. 셋째도 수요가 꾸준한 입지. 네. 이거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빌딩 금액대별 추천 지역을 다 얘기해 주세요. 나 10억 있다. 현금 10억 있다. 네. 법인 기준에서 그렇죠. 대출이 제일 잘 나오니까 네. 현금 10억이면은 사실 접근 가능한 금액대가 한 30억 전후인데 네. 30억 전후라면 홍대 쪽 꼬마 빌딩이나 홍대 꼬마 빌딩, 연남동이나 연남동. 이쪽 보시기 좀 유리하시고요. 네. 현금 20억 있다. 20억 있다. 그러면 60억 전후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성수의 그런 이면들이나 성수 이면도로. 아니면 뭐 용산의 꼬마 빌딩 아우 좋죠. 아니면 말씀드렸던 서촌 북촌 이쪽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여러분 서촌 북촌 임장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홍대도 그렇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잘 되고 월세가 오르고 뭐 그런 곳이 앞으로 서촌 북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40억 있다. 현금 40억 있다. 네. 그럼 사실 한 150억 전후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데 현금 40억 정도면 네. 사실 어디든 검토는 가능해요. 어느 지역이든. 강남 대로변은 힘들죠. 아 대로변은 뭐 빼고. 강남 대로변은 뭐 네네. 수백억대 이상 호가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면 입지들을 보게 되면 일단 상급지인 강남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트렌디하게 공격적으로 보시겠다. 성수, 한남, 용산, 여전히 서촌, 북촌까지 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압구정 한양 아파트 팔았어. 70억 있다. 현금 70억 있다. 네, 이제 빌딩 사야겠어. 현금 70억이면 근데 월세는 중요하지 않아. 뭐 유명한 의사분이야. 그래서 월세는 중요하지 않고 시세 차익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현금 70억 쥐고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강남 봐야 됩니까? 저는 강남 대로변 추천드리고요. 네네. 강남 대로변, 뭐 마포 대로변, 용산 대로변 아, 네. 또는 포트폴리오 통해서 두세 개 쪼개 사시든지 아 쪼개 사는 방법. 꼭 하나에 몰빵하실 필요는 없어요.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닌가요? 기회는 많아지죠. 네. 무조건 좋다. 왜냐하면 뭘 사냐에 따라서 네. 결국에는 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빌딩이?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 내 건물이야. 네, 이런 거.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유런 이사님 통해서 빌딩 투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 26년, 27, 28년, 29년까지 빌딩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조금 어려운 판단이긴 한데요. 네. 사실 100% 예측은 신의 영역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공중파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입니다. 네, 유튜브. 지금 사 말어. 빌딩. 26년에 매입을 하십시오. 네. 대신에 정말 잘 매입을 하셔야 되고 네. 첫 번째는 입지고 네. 두 번째는 임대 시세를 받아줄 수 있는 임대 세팅이 가능한 물건이냐. 네네. 세 번째는 내가 이거를 매입을 해서 보유 기간을 3년 내지 5년 잡았을 때 네. 얼마의 차익을 붙여서 얼마의 상품화를 해서 팔 수 있겠느냐. 네. 그 엑시트 계획이 세워지는 물건들을 사십시오. 아, 그런 물건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여전히 지금 많이 진행 중이고요. 아, 고객분들께서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네. 물론 이제 100% 다 매입을 해드릴 수는 없겠다만 네. 지금 뜨겁게 고민하고 계시는 뭐 이번 주 안에도 할까 말까 네네네. 하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안유런 이사님은 저랑 이제 혈맹 관계 맞나요? 혈선 안 썼죠? 혈선 안 썼지만 네. 그런 관계고 정말 믿을 수 있고 뭐 신뢰 빼면은 시체죠. 그럼요. 네, 그래서 빌딩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안유런 이사님께 전화하셔서 땅 무슨 땅 유튜브 보고 전화했습니다 하면은 예산에 맞는 추천 매물 잘 이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시장이 많이 좀 뜨거워지고 있고 빌딩 시장에 대해서 워낙 빌딩 원래 하시던 분들은 계속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새롭게 유입되시는 새로운 예비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좀 기대 반 걱정 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투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네.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계획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면 유의미한 성과를 보시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이 어디죠? 사무실 저희 학동역 바로 앞에 네, 있어요. 학동역 가서 상담 받으시고 땅 무슨 땅 보고 왔다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땅 무슨 땅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안유런이었습니다.